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사가 이제 한국 미술사 속의 위치, 요걸 짧게 좀 설명을 할 텐데요. 18세기는 한국 그 회화사 미술사에서 거장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름만 말해도 다 누구나 다 아는 겸재정선, 또 단원 김홍도, 뭐 이런 분들이 즐비하던 거장의 시대였고, 서양어로 말하면 다빈치라든지 이런 이 3대 거장 있잖아요. 르네상스에. 그런 시대에 가까웠어요. 근데 19세기에 들어오면 서양도 그렇듯이 바로크 로코코에서 미술사에서는 특히 인상파로,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져요. 분화가 됩니다. 분해가 돼요, 미술사가. 근데 우리 19세기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그 우리 한반도 조선의 미술사가 분화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설적으로 18세기의 그 실경, 진경이라고 그러죠. 이 실경이 추사의 사이 문인화풍에 의해서 정원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19세기는 실험적인 화풍, 이를테면 정수영이나 윤재용 같은 거장들이 활동을 해요. 또 굉장히 감각적인 화풍, 그 채색 담채가 가장 눈부시게 꼽히는 시대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잘 아는 남계우, 남나비, 또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보다 조금 약간 후배예요. 우봉 조일용이나 그 자하 신위의 아드님인 신명현, 이런 분들은 그 화려함이, 눈부심이 이루 끝이 없어요. 이런 그림들이에요. 신명현. 그 다음에 심지어 사임당 이후에 맥이 끊긴 것 같은 여성 화가도 출연을 해요. 죽형.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납이라고 불리우는 남계우. 정말로 화려합니다. 게다가 추사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고람정기가 이렇게 화려하고, 또 김수철이라고 하는 동시대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19세기는. 그러니까 기존의 통설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등장을 함으로써 마치 흑백의 시대로, 그러니까 컬러의 시대에서 흑백의 시대로 가고, 그 실경의 시대에서 사의, 의경의 시대로 막 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남종 문인화가 19세기 미술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쓸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몇 개만 봤어요. 이런 그림이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19세기는요, 18세기에 비해서 18세기가 회화의 황금 시대이고 거장의 시대였다면 19세기는 다양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 색채의 시대, 감각의 시대입니다. 산수화도 이런 시대인 거예요. 물론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추사에 닮은. 그러나 이런 실험적인 그림도 있어요. 게다가 이런 실경산수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추사 때문에 한국 미술사가 흑백의 시대, 금욕의 시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추사의 영향력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문자향 서공기와 같은 그런 그분의 예술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령론이라고 하는 중인들의 이런 폭발하는 미적 감성의 회화의 세계가 열리지만, 추사는 성령론자가 아니라 그 성령을 격조로 제압을 해야 된다, 제어를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해서 재정 성령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추사를 설명했던 예술론의 여러 측면하고 전혀 달리 보는 관점이 제가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사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 그 18세기 이전에는 지역 화단에 아무런 기록과 자료가 없습니다. 활동했다는 화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지역 화단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모두 다 추사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추사의 유배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많은 그 영향력들이 실제로 집행이 됐고, 다른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은 추사의 이름만으로도 널리 퍼져서 진도의 허련, 직접 제자를 통해서 남도 문인화, 남송 문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그 정도로 충분하고, 실제로 그 서울 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시에 조선의 19세기 화단의 그 영향력은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성의 시대, 그 중에 추사는 자신이, 추사 김정희, 석파 이하응, 이렇게 이어지는 이념 화파의 화풍, 사군자 화풍, 이런 것들이 막강한 주류 정통으로 또 이제 우뚝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다채롭고 다양한 미술사의 여러 겹을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9세기는 그 풍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흑백을 포함해서 또 실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채색은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더구나 사군자, 산수화, 화조화, 화훼화, 초상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꽃피는 시대에 그 위대한 거장의 한 분으로서의 이 추사 김정희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요걸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미술사 쪽에서 추사의 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동주 이동주 선생은 완당바람이라는 그 기념비적인 글을 통해서 추사가 등장함으로써 앞시대의 그 리얼리티, 실경의 전통을 싹 소멸시키고 남종 문인화로 관념적인 회화의 세계로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다. 그 정도로 완당바람의 위력이 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곡이 돼서 한국미술사를 빈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풍요로웠는데 미술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빈곤하게 만든 거죠. 이런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고, 그 한국미술사의 위상은 19세기 풍요 시대의 위대한 천재이자 거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품어준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를 토해냈다는 것, 일로향시를 토해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제주도 미술사, 또 우리 조선시대의 19세기 미술사, 얼마든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의문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견은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또 다른 견해들이 있어서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이런 생각이 추사를 사랑하고 추사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추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